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달라진 부동산 임대차법 등으로 인해 셀프 인테리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누구나 일정 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욕실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최근 관련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소수의 욕실 전문가들이 모인 스타트업으로 출발. 대기업 브랜드 선호 현상에 뚜렷한 욕실 인테리어 시장에서 소비자가 욕실용품을 직접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는 욕실 소프트웨어라는 아이템 발굴. 새로운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 누구나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제품으로 욕실을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평범한 영업사원에서 욕실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기까지 과연 성공 노하우는 무엇일지 리즈코리아가 만나본다. 요즘 밸런스 게임이란 게 인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골라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먹기, 일주일 동안 못 씻기, 둘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먹는 거는 포기를 못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씻겠습니다. 그럼 못 먹기를 선택을 하겠다. 네. 그렇죠. 옛날 같으면 우선 먹어야 되겠지만 요즘 같으면 씻는 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요즘 그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욕실용품 전문기업 CEO신데요. 맨몸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첫 매출 4만 원에서 올해 지금까지 벌써 6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대단하신 분입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좀 힘들어서 돌파구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영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세영 대표님,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을 뵙게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쪽 업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욕실용품 전문기업,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만드는 욕실 용품은 예. 기본적으로 욕실 안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샤워기, 샤워 호스, 뭐 변기 커버, 그다음에 비누를 받칠 수 있는 비누 받침대, 네.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총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한 100여 가지가 넘는데 오.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보면 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한 5종 정도? 5종이 네. 주력 상품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욕실 소프트웨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세요. 이거 원래 네, 네. 있는 말입니까? 사실 욕실에 소프트웨어란 말은 없는 말이고 사업 초반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만든 말인데 사실 창시자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컴퓨터, IT 쪽에서 쓰는 단어인데 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희 회사 명 앞에 어떤 걸 붙이면 좋을까. 네. 근데 사실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움직여주는 좀 무게감 있는 헤비한 제품들이고 네. 그런 것들이 욕실에서는 양변기, 타일, 욕조 등이고 소프트웨어는 샤워기, 샤워 호스, 변기 커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잘 작동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되게 머리 좋으시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걸 DIY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거 고장 나거나 뭐 샤워기 물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 사람 불러야 돼 막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위생용품은 주기적으로 이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샤워기도 마찬가지고 샤워 호스도 마찬가지고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막연하게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10년째 지금 쓰고 네, 막 떼나오기. 그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데 저는 10년을 썼거든요. 너무 오래 썼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Y 시장을 개척을 해보겠다고 현업에 있을 때, 네. 사업을 하기 전에 현업에 있을 때 윗분들한테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했더니 예. 굉장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영업을 한다는 놈이 한국 예.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이거를 천물점 가서 부르는데 예. 온라인이나 마트 쪽에서 취급을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직접 갈 수가 있겠느냐. 누가 그걸 사다가 가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시장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고객들이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왕성한 요즘 플랫폼이- 동영상으로 예, 보죠, 맞습니다. 동영상으로, 예. 그때가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제가 직접 집에서 네. 제가 갈면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다 입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팀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봐라. 네. 근데 반응이 뜨거운 거죠.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아저씨가 갖고 오면 그걸로 맞습니다,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긴 한데 아 그럼요. 예. 이제 인테리어 시장이 발달되고 개인 취향들이 이제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틀리잖아요. 그죠. 네. 나는 이런 수도꼭지를 갖고 싶고 저런 샤워기를 갖고 싶은데 요 색깔도 갖고 싶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히트를 했고 그런 DIY 시장이 좀 넓어지면서 사실은 제가 창업할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예, 뭐 하나 말씀 여쭤봤더니 그냥 막 술술술 나오십니다. 이게 영업사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잘하시는 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연히 아무도 안 간 길이니까 예, 대표 예. 입장에서는 그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잘 됐는데 독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재밌다 보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렇게 나 자신의 쓰이는 시간을 내 사업으로 승화시켜보면 어떨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사직서를 냈더니 대표님이 3번을 잡으셨어요. 마지막 말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제품을 취급을 할 때 네가 몸담았던 회사 제품도 조금 팔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 바로 대리점을 내주셨어요. 그 잠깐 얘기만 나눠봤을 뿐인데요. 이 리더의 남다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김세영 대표님의 일상생활은 어떨지, 성공의 비결은 어떨지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김세영 대표의 출근길. 성공한 CEO들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듯이 그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일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부터 이 시간에 출근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시간이면 출근합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갈 건데 가서 이제 또 바로 업무 시작해야죠. 그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나라도 더 배운다는 자신만의 철학 때문이다. 인천에 위치한 회사. 작은 사무실로 시작해 조금씩 회사가 커질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비자들이 올린 댓글과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분께서 너무 만족하신다고 시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시를 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온라인의 소리가 더 진실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댓글들도 있고 조금 저희가 따끔하게 일침을 받는 댓글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근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저희 상세 페이지나 이런데 리뷰나 Q&A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작한 창업이었기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읽고 체크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그다음에 뭐 아이가 좋아한다거나 욕실이 화사해졌다거나 그런 리뷰를 볼 때마다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뭐 별점을 만점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만점을 받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상장을 받는 느낌? 아직 직원들이 출근도 안 한 시간. 어딘가로 또 분주히 향하는 김세영 대표. 아무도 없는 창고에 들어와 혼자 짐을 옮기고 나르고 정리한다. 너무나 손에 익은 듯한 모습이 잘 나가는 욕실용품 기업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낯설기만 한데 대표님 그 창고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그 오전에 출근하면 저희 그 포장 직원들이 포장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좀 미리 세팅 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물건도 좀 채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좀 환경도 조금 뭐가 개선이 되면 좋을까 해서 매일 아침 먼저 올라오는 편입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물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뭐가 잘 나가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맨날 알아서 하고
이거 뭐야, QR코드가?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업무는 모두 김세영 대표의 손을 거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회의 시간을 통해 여러 번 분석하는 것이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님이 항상 뭐 농담이나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저희 항상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세요. 대표님 사진도 저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대표님이 직접 붙여주셔가지고 사장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업무 관련해서 서포트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일에 대한 부담이 없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좋은 사장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품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요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스토리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 김세영 대표의 지론이다. 물때가 끼지 않는 튜브형 샤워줄에 팬톤 컬러를 적용하고 네이밍 하나에도 스토리를 담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우수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제품은 소비자가 찾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기에 잘 만들어진 제품에 감성까지 더한 것이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이다.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대표긴 대표인데 여전히 영업사원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자세가 이런 그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업사원 같으신데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죠? 사실 대표라는 거는 예. 이제 대외적인 것뿐이지 사실 대표가 더 바빠야 돼요. 대표가 영업도 해야 되고 네. 뭐 재무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회생활 스타트가 영업사원이었고 네. 그 묵은 때를 사업이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못 벗는 것 같아요. 때라기보다는 이제 몸에 익은 거겠죠. 맞습니다, 예. 나는 영업될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다.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영업사원을 시작을 할 때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진 장점이 뭔가. 근데 이게 말을 잘한다거나 뭐 네.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소리 톤. 일단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나긋나긋하잖아요. 일단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 능력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 말씀 드려도 되는데 인형 같으세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저도 지금 되게 편하게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 봤는데도 예. 여러 번 본 사람 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큰 제조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예. 어쨌든 큰 제조사 영업사원들은 사실 뻣뻣하거든요. 대리점에.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질을 안 했군요. 그렇죠. 이게 예. 그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예.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과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희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고객한테 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자세로 사업을 한 결과 매출이 어떻게 늘었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매출 4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올해까지 60억에 도달하는 과정이요. 2014년에 현재까지 60억이니까 올 연말에 얼마까지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야. 근데 중요한 건요. 아까 뭐 본인이 다 뭐 영업도 하고 뭐 재무 관리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사람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화면 보니까요. 직원이 4-5명밖에 없어요. 사실 5명이서 조금 벅차지만 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포맷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원들이 있으면 예. 어쨌든 회사 비용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어쨌든 5명이 똘똘 뭉치는 대신 외주 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송이 있다거나 네. 저희가 배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저희 삼자 물류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납품할 때는 물류 대행사를 쓰기도 하고 네. 5명이서 각자 분야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당백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은 하셨지만 이게 열풍이 문제 10년째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많은 회사가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도 매출이 이렇게 눈에 띄게 압도적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거죠. 디자인이 굉장히 좋던데 그 디자인 특화된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저희 디자인 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명밖에 안 되잖아요. 5명 중에 몇 명이 디자인합니까? 2명이 디자인인데 미안하죠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이너들을 제가 틈날 때마다 해외 전시회를 많이 데려가요. 네, 그래서 거의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네. 월에 뭐 1, 2회 정도는 해외에 있는 각종 전시회들을 다 가는 거예요. 정말요? 네. 와. 그래서 가서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네. 해외 나가서 단순하게 전시장에 있는 제품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뭐 해외에 있는 마트, 해외에 있는 뭐 편집샵, 그다음에 인테리어 샵 등을 방문을 해서 한국에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까? 근데 디자이너들한테 숙제를 줍니다. 보통 며칠 다녀오세요? 저희 보통 4박 5일, 뭐 3박 4일. 예, 그럼 여행은 아닌 거잖아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일하러 가네요. 여행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디자인만 예쁘다고 해서 인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기술력은 어떨지 함께 확인하시죠. 기존 욕실용품의 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제품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데,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 빠른 실행에 옮긴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욕실 제품이라고 해서 따분하게 그냥 뭐 크롬색, 뭐 그냥 화이트색 이런 게 아니라 뭐 요새는 인테리어를 충분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컬러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이제 팬톤 색깔로 맞춰서 이제 어느 가정이나 욕실 인테리어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 네이밍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컬러에 이제 약간 스토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제품에 이제 인테리어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하실 수 있게. 공장 좀 다녀올게. 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도 되기 전 그가 찾아온 곳은 OEM 제조 공장. 일반적으로 OEM 방식은 공장의 제조만 맡기는 것인 반면, 이들은 제조 공장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데, 가공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재질은 일반 ABS가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 ABS의 5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했을 때 시장에 대한 예측과 수요, 품질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 기업 간의 협력으로 동반 성장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네, 이 제품을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저희 공장의 기술력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판매 매출 또한 동반 상승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해외 수출되고 있는 제품 또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제조 공장과 마케팅 회사의 협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국내 매출 또한 해외 수출 모두 증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배수관 노후 등으로 인해 녹물이나 유충 사태가 발생하면서 필터 샤워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필터 테스트 과정은 입자가 곱고 불규칙한 사막 모래를 사용해 필터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 이게 미국 아마존에서 1등을 하는 필터.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다 샤워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레인 샤워가 많잖아. 대부분 그렇지.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욕실용품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이 개발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겉모양만 이쁘다고 팔리는 게 아니죠. 기술력도 이렇게 뒷받침이 돼주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겠죠. 근데 올해 굉장한 호재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깔따구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노후돼가지고 저기 벌레 나오고 예, 막 예, 맞습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영향이 갔습니까? 엄청 많이 왔죠. 어느 정도? 저희가 평소 대비 한 20배 정도 매출을 했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놀랄 정도였고 네. 공장도 24시간 풀 생산을 해도 예. 저희 주문량을 못 맞출 정도였는데 예. 대란이네요. 사실
누군가의 아픔이죠. 이게 제가 직접 당하지 못했어도 유충이라든지 예전에 뭐 인천에도 녹물이 나왔다든지 네. 이런 거는 누군가의 아픔이긴 한데 사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아픔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 그 안이 얼마나 노후가 됐었는지를 이제 안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저희가 취급하는 샤워기가 필터 샤워기가 일반 샤워기 대비 5대5라고 하면 네. 지금은 거의 7대3 정도로 필터 샤워기가. 예, 필터 샤워기가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저희가 또 뭐 샤워줄, 네. 물때가 끼지 않는 샤워줄 같은 경우도 네. 저희 매출이 매년 한 20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바쁘셨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OEM 생산이라는 게 요대로만 해줘, 물건 잘 나와야 돼, 뭐 요 정도 관계인 건데 보면은 같은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 공장하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창업을 하실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럼요. 예. 나는 마케팅을 잘하고 너는 제조를 잘하는데 제조를 잘하는 사람이 마케팅까지 같이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는 제품을 잘 만들고 나는 마케팅을 잘하니 우리가 디자인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기술력을 먼저 보여줄 테니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해서 제안을 제가 했는데 사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도 다 디자인 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손편지. 예.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예. A4 한 4장 정도를 진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을 담아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얼마가 되냐라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고 또 대표님이지만 형님이신 분한테 형님도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실 건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는데 네. 바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시는 분들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맞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공장도 직접 만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는데 네. 제가 영업에서는 1등이었을지 몰라도 제조에서 1등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신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각종 이제 많이 얻은 소스를 가지고 네. 공장하고 이제 TFT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TFT를 계속 몰고 다니면서 같이 해외도 다니고 의견 공유도 하고 그다음 디자인 특허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전 그냥 공장과 판매처가 아닌 말 그대로 자매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파트너 맞습니다. 개념이 된 그러니까 거군요. 그 파트너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네. 예전에는 내가 너한테 오더를 줬으니 이만큼 생산을 하고 분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가 아니고 네. 지금은 같이 만들고 분량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개선점을 찾아보자 하니까 공장도 매출이 오르고 저희도 매출이 오르고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공장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팔면 자기가 다 먹는데 여기서 자기가 디자인해갖고 주는 대로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잘 팔린단 말이죠. 오히려 매출이 전부 다 늘어나니까 서로 윈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윈윈이죠. 아 그런 거군요. 하루를 숨가쁘게 움직이는 김세영 대표. 이번에는 일부 물류를 위탁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잘 지냈습니까? 오늘 물량 많죠? 네, 이제 바리스타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증 사태 때문에 저희가 그 마트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작업하는 데는 실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 차질 없게 예,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으로 출고되는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단지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검수와 포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물량을 이제 대신 포장하고 이제 출고해주는 이제 3PL 업체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무실 내에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량이 이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마트 물건이나 이제 온라인 물건을 대신 이제 대행을 해주는 업체이고요. 이러한 3자 물류 방식은 상생 발전 외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물건 나갈 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했던 제품들이
상품화돼서 고객들한테 가는 거고 또 이렇게 물류센터를 통해서 안전하고 또 잘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매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신제품들을 상용화시키며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유명 인테리어 매장에 대량 납품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새로운 욕실 문화를 선도해가는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대표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많던데 또 저희한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려주세요. 에피소드는 책을 낼 정도로 많죠. 네. 저한테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위기였던 게 네. 처음에 이제 중국 페어를 가서 제가 샤워기를 한번 수입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 초창기에. 네. 그게 아마 한 컨테이너 정도 됐을 텐데 굉장한 양이었었죠. 얼마 정도 돼요? 한 컨테이너면? 그게 한 33,000개 정도. 와. 근데 이제 첫 수입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저희 브랜드를 단 최초의 샤워기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서 예. 물건을 받았는데 불량이 난 거죠. 어떤 물량?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성이 있는 샤워기였는데 예. 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불량이 아니고 간간히 불량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고객들한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 브랜드가 저희 로고가 새겨진 최초의 샤워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저희 5명이었지만 그때는 4명이었습니다. 디자이너들 네. 다 보내고 저 혼자 3만 개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 기간이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매일 6시간에서 7시간을 수도꼭지 하나를 풀고 샤워기를 달고 수도꼭지 하나를 풀고 샤워기를 달고 근데 또 샤워기에 물이 묻어 있잖아요. 말려야 요거를 또 다 닦아서 말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출고를 했는데 그 샤워기가 또 묘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해당 MD가 얘기하는 저희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게 예? 3일 동안 8,800개가 나간 게 있어요.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33,000개를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월급 많이 줄 회사에서 영업이나 할 걸 내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했나. 예, 할 때. 예,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네. 이거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아무튼 잘 팔렸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브랜드 네.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듭니까? 사실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창출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써서 네. 단기간에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새처럼 미디어가 홍수인 시대에는 잠깐만 광고를 안 해도 잊혀져 가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할 때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고객 Q&A를 제가 직접 단다거나 네. 블로그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롱런 한다는 개념으로 서서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네. 예를 들어서 구전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엄마들한테 감동을 주게 되면 그 엄마들이 소개를 해줘요. 또 엄마들이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큰 비용을 쓰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으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구전 스토리. 예, 맞습니다. 예. 입소문. 입소문을 주로 선택을 하시는. 정말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한 우물만 파야죠. 제가 이제 욕실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네. 욕실 쪽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 준비 중이긴 한데 네. 저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는 너무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역설이긴 한데 그러게요. 트렌드가 있는 제품들이 잘 팔리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유행 타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유행이 사실 금방 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어쨌든 롱런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려고 혁신이라기보다는 네. 개량과 개선이거든요. 어떠한 제품을 막 파격적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고 네.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네. 개량하고 개선하는 거를 저희는 주안을 두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욕실 업계에 리더가
되는 게 좀 꿈입니다. 매출은 얼마가 목표십니까? 매출은 무한대. 수출탑 이런 것도 받으셔야죠. 이렇게 생긴 거. 예, 받아야 됩니다. 영업사원에서 그야말로 이 업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욕실용품 업계에서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김세영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창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께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세영 대표님 오늘 성공 스토리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